안녕하세요. 누워쳤던 볼링 주인장입니다. 오늘 리뷰를 할 볼은 햄머에서 아주 예전에 출시를 했었던 블랙위도우 2.0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사실 이 볼 리뷰 영상 제가 다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을 다 날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볼이 3.0 플래티넘인 줄 알았어요. 그거에 맞춰서 사실 굴렸을 때도 저는 이 볼이 하이브리드인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펄리에이티브의 움직임이다 라는 생각하에 진짜 강하구나 이런 생각에서 썼고, 제가 왜 이러한 착각을 했냐면은 제가 구매한 볼이 아니라 강원준 프로님께서 이제 왼손잡이신데 본인에게 잘 안 맞는 볼인데 왼손잡이 볼이니까 중고여도 괜찮을 것이다, 한번 괜찮으면 써보겠느냐 라고 얘기해서 저는 흔쾌히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왼손잡이 볼로 얼마나 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완전 그냥 새 볼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볼의 반응은 이미 그 정도로 만족을 했거든요. 야, 근데 진짜 햄머가 정말 볼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하이브리드 LP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처음 굴렸을 때는 진짜 그냥 펄 리액티브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검정색 부분이 아마 솔리드지 않을까 싶고 붉은색 부분이 펄 리액티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LP가 저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볼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라고는 하지만 사실 펄 리액티브에 좀 더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레이아웃을 볼까요? 55도 드릴링 각도로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했고, 정확한 레이아웃의 표는 여기다 올릴게요. 길게 가다가 뒤에서 강하게 때린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플립한 액션이고요. 플립한 액션에 굉장히 잘 맞는 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프로샷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많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돌게 뚫어달라고. 여러분들, 돌게 뚫어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빨리 세워서 빨리 꺾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길게 가다가 뒤에서 확 꺾이게 할 것인지,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빨리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레이아웃을 어떻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아발론 패드 정말 낮은 방수로 까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반면에 좀 기름에서는 좀 둥둥 떠가다가 백엔드를 만났을 때 바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백엔드도 만나서 조금 더 가다가 뒤에서 확 꺾이게 하고 싶다, 이것을 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랭스를 길게 가져가시게끔 그렇게 뚫어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드릴링 각도를 돌게 뚫어달라고 하면 45도보다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코어가 빨리 쓰다 보니까 마치 외피를 낮은 방수로 깐 거랑 반응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코어를 빨리 세우느냐 늦게 세우느냐 보다도 외피의 마찰이 백엔드에서의 반응을 훨씬 더 크게 좌지우지 하니까요. 돌게 뚫어달라는 얘기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레이아웃에 너무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외피 마감을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괜찮은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저의 주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나머지는 볼링장 가서 이 볼 다시 굴리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링장에서 뵐게요. 저번에도 썬더레인지에서 찍었는데 오늘도 썬더레인지에서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3피트 25볼륨의 엄청 좀 간편한 하우스 패턴이거든요. 이번 영상에는 딱히 제가 벤치마킹 볼을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이브리드 볼이 없어요. 솔리드 아니면 펄 리액티브인데 얘가 유일하게 하이브리드다 보니 그냥 오늘은 이 녀석의 액션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피드가 안 살아있어서 앵글은 좀 큰데 지금 확실히 끝반응 보이시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볼보다는 펄 리액티브 볼들이 날카롭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솔리드 볼. 솔리드 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날카로운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요. 이 볼은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끝각을 자랑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원스텝 드릴을 하는 이유는요, 몸을 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롤 패턴이 어떤가, 공의 구름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당일날에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 내 샷만 찾다 보면은 분명 다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의 내 롤 패턴이 어떤지 저는 원스텝 드릴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은 딱 저 정도의 롤 패턴이 잡힌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이렇게 굴립니다. 물론 그날 사실 롤 패턴이 조금
조금씩은 달라요. 어떤 사람, 뭐 하이트랙인 사람도 로우 트랙인 사람도 어떤 날은 더 세워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더 누워지는 날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그냥 딱 평균 정도인 것 같네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원스텝 드릴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몸은 풀렸으니까 공의 액션을 한번 볼까요? 지금 43피트 25볼륨이라고 했었을 때 볼륨은 좀 미디엄하죠. 하이브리드 웨피라고 하더라도 폴리싱이 되어 있는 볼들은 기름이 많은 상태에서는 처음 정비 땅 때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 볼륨장, 이 패턴의 이 볼륨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스무 쪽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야, 스무 쪽이 지금 좀 바깥으로 가니까 좀 멈췄어요. 일단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바깥으로 갔는데, 다음 투구 때는 한번 에임 스팟만 지금보다는 두 보드 정도를 조금 더 낮춰서 한번 투구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볼링을 치는데 에임 스팟을 정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그러한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가 서는 스탠스, 왼쪽 발의 스탠스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레이다운 포인트, 볼이 떨어지는 지점을 어디로 떨어뜨리냐에 해서 가장 중요하게 타겟팅을 합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숨은 쪽에서 조금 더 안쪽을 보고 투구해 볼게요. 네, 지금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죠. 제가 봤을 때는 스무 쪽은 지금 조금 넘치는 것 같아요. 한쪽을 내려서 에임을 보면서 던지는 게 가장 안정적인 퍼펙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기름 위에서 막 둥둥 떠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다행히. 오, 제가 한쪽 내리니까 바로 밀리네. 네, 정확하게 한쪽을 내렸고, 야, 근데 저처럼 이제 저 같은 틸트, 제가 지금 이제 이 트랙 플레이어를 보면 지금 좀 중약지나 엄지에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일반 이런 하이트랙 볼러들은 좀 볼이 세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후계 발생은 좀 빠를 수 있으나 끝까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사이드롤이 있는 분들에 비해서 끝까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처럼 한쪽만 내렸는데도 기름벽이 조금만 두꺼워지면은 저렇게 볼의 반응이 약해져 버립니다. 자, 한번 커버해 볼게요. 제가 원래 이 채널 첫 이름이 누워치는 볼링이지 않았습니까? 예, 제 틸트도 처음에 이렇게 누워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가 이렇게 세워져 버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워 쳤을 때와 지금 세워 쳤을 때 구질만 달라진 게 아니라 볼이 가는 방향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한쪽 다시 올리고 아까처럼 안쪽을 볼게요. 네, 지금 한쪽으로 올리면 저렇게 튕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이트랙의 볼러들은 사실 레인 선택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이트랙으로 되게 올리고 싶어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이드롤이 많고 뭐 누워가든 미디엄 트랙이든 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볼링이 맞다고 생각하고 볼링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자, 수모 쪽에 스탠스를 섰을 때 바깥으로 보내면 돌아버리고, 안쪽으로 놨을 때도 민감하고, 근데 한쪽을 내렸더니 얇았죠? 그런 방법은 뭐냐? 한쪽을 내려서 숨을 한쪽에서 조금 더 바깥을 보고 한번 투구해 볼게요. 네, 이게 맞네요. 네, 지금도 조금 굵게 들어간 것 같은데, 계속 한번 투구해 보겠습니다. 너무 바깥인데, 이런 게 하우스 패턴의 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우스 패턴은요, 말 그대로 그 볼링장 고유의 패턴이라는 뜻이면서도 전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패턴. 이 볼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패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하우스 패턴에서 벗어나서 프로 패턴이나 선수 패턴까지잖아요. 방금 같은 바깥 미스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냥 버터예요. 이 볼 저 한 10게임 정도 굴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름 나는 패턴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진승 A 패턴이 있는데, 진승 A 패턴 정비 땅에는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기름이 많아서 이 볼이 기름을 타고 그냥 너무 찌릿할 것 같거든요. 자, 21쪽 다시 지금 5번 핀이 없어서 다시 세팅하고 나왔습니다. 자, 21쪽에서 살짝 바깥쪽 보고, 야, 강하네. 확실히 저 볼은 기름이 조금 미디엄한 패턴에서 잘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진승 A 패턴이 30mm가 넘는 정말 엄청난 헤비 오일의 패턴입니다. 그런 헤비 오일의 패턴은요, 어쩔 수 없이 볼링공의 마찰이 좀 강한 볼을 선택을 해서 그 기름을 이겨내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면, 이 블랙 위도우 2.0 하이브리드는
마찰의 장점이 있는 볼이 아니라 코어의 장점과 뒷각의 장점이 있는 볼이거든요. 지금 이런 하우스 패턴 25mm 정도의 미디엄한 패턴 저는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또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 이러면은 기름 없는 데서 쓰면 되겠구나, 기름이 마른 데서 치면은 괜찮은 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름이 마른, 아예 기름이 없는 레인은요, 하드볼이 아니라 하우스볼도 돕니다. 말랐을 때 안 도는 볼은 없어요. 자, 안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오케이. 아까는 이 안쪽이 분명히 약해가지고 밀려갔다면 지금은 안쪽으로 탔는데도 아까처럼 얇게 맞지 않죠. 어느 정도 안쪽도 받아주고 바깥쪽도 받아주는 패턴이 됐다. 이럴 때가 치기가 되게 편한 상황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제가 지금 좋아하는 레인의 상황이 됐으니 지금부터는 한번 굴리는 모습 위주로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살짝 흘렸어요. 네. 여러분들, 흘리면 저렇게 뒤에가 풀려버립니다. 내가 흘렸다라는 거는 이제 중력제 걸리는 게 이게 좀 흘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순한 볼을 좋아해요. 순한 볼이라는 건 이제 끝각이 너무 이제 날카롭지 않은 볼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지금 이 썬더레인지 볼링장은 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블랙이도우 같은 볼이 제 느낌상은 너무 까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여기 말고 수진 볼링장에서 이제 좀 많이 치잖아요. 수진 볼링장은 또 늘어집니다. 그런 데서는 이 블랙이도우가 전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투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블랙이도우를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합용 볼이 아닌 하우스 패턴용 볼. 무슨 말이냐, 정말 화려함에는 블랙이도우만한 볼이 없다. 다만 화려한 볼들은 대회 패턴처럼 어려운 패턴이 깔려있을 땐 치기가 어렵다, 저희 생각이에요. 아, 이 너무 안쪽이다. 야, 이 안쪽이 들어가? 이게 23년도에 나온 볼로 알고 있는데 볼 좋네요. 제가 이제 볼링 구력이 그래도 한 2017년 정도부터 됐으니까 그때 당시 블랙이도우 볼은 냉정하게 뭐 그때는 너무 스톰이 강세였다 보니까 그냥 코어만 좀 세지 외피 마찰이 마음에 안 들었던 좀 그러한 볼이었다면, 얼마 전에 썼던 뭐 블랙이도우 버건디, 포이즌 3.0 버건디부터 이 하이브리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돌게 뚫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도는 것인지 그걸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진짜 빨리 서는 게 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어요. 빨리 잡히는 거는 그만큼 롤아웃이 날 수 있고, 롤아웃이 나면은 진짜 볼이 힘에 가려 없게 이렇게 치고 가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정말 길게 갔다가 백엔드를 만났을 때 백엔드보다 조금 더 가가지고 확 꺾이는 거, 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볼의 반응을 원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마찰이 너무 강하지 않아야 돼요. 웬만하면은 펄 리액티브 폴리싱 볼이 그러한 반응이 많고, 지공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너무 짧게, 드릴링 각도를 너무 짧게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도는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이 블랙이도우 2.0 하이브리드는 55도 드릴링 지공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도는 지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가 영상에서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까 점수 내는 걸로 한번 영상 한번 내볼까? 아, 이건 너무 바깥으로 갔다. 오, 드디어 템핑.
네, 블랙이도우 2.0 하이브리드 너무 잘 굴려봤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정말 끝각이 아주 기가 막히죠. 제가 하이브리드 외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사실 좀 이도저도 아닌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 블랙이도우 2.0 하이브리드에 있는 외피는 조금 더 펄 리액티브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끝각이 굉장히 인상적인 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이도우 시리즈는 뭐 비단 이 볼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시리즈를 쓴다 하더라도 정말 강하다라는 말 이외에는 어울리는 표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블랙이도우 볼을 선택을 했는데 왜 나는 생각보다 안 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물론 구질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번 길게 뚫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뭐 레이아웃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해야 길게 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프로샷 가셔서 블랙이도우 가져가셔서 조금 길게 뚫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웬만한 대부분의 프로샷 분들은 다 얘기도 물어볼 거예요. 왜 길게 뚫을 거냐, 뭐 누워 쳤던 볼링이 그렇게 해보라고 했다, 이렇게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저 정말 크게 욕먹고요. 이 볼 자체가 원래도 좀 빨리 잡히는 성향이 있다 보니 조금 더 뒤에 가가지고 강하게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블랙이도우는 너무 오래된 시리즈다 보니까 절대로 단종될 일은 없거든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뭐 최근에 매니아도 엄청나게 또 대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곧이어 어떤 볼이든 블랙이도우 이름 달고 나온 볼들은요, 웬만하면 다 품절 날 겁니다.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시리즈고, 강한 거에는 정말 두말할 필요 없는 시리즈니까 제 영상을 보고 좀 영감을 가진 분들은 블랙이도우 볼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한번 뚫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이 볼은 아마 중고시장에도 거의 매물이 없다 보니 좀 구하기 어려울 테니까, 저의 리뷰는 블랙이도우 2.0 하이브리드를 리뷰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블랙이도우 시리즈가 요런 거 보구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영상 저의 주관이었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왼손 그리고 삿! 엄마?